네, 태풍 하이선 북상에 따른 뉴스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선은 오늘 오전 부산을 지나서 울산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현재는 동해안을 따라서 이동 중입니다. 경북과 강원 영동 지역이 현재 하이선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내륙과 서울, 수도권도 역시 태풍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강릉을 지나가면서 동해로 조금씩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뉴스와 기상정보 확인하시면서 안전에 가장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특보는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지혜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고비를 맞고 있는 곳 강릉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현재 강릉 비바람 어떤 상황입니까? 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잠깐 카메라 돌려서 하늘 쪽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짙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보이는 게 경포 호수입니다. 이 둘레만 4km에 이르는 굉장히 거대한 호수인데요. 이 호수의 수위가 높아져서 지금은 이곳 도로와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이 호수가 범람을 했었습니다. 이게 오전에 11시쯤부터 범람을 했는데 이 넘친 물이 근처 저지대에 있는 상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아마 오른쪽으로 보이실 텐데 이 진안상가라는 곳입니다. 경포의 진안상가라는 곳인데 이 가게 안으로까지 잔뜩 물이 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강릉시에서 대형 양수기 4대를 동원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양수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하지만 이 상가 쪽에 고인 빗물을 양수기로 아무리 퍼내도 결국 호수에 있는 물이 다시 넘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곳 진안상가 상인들은 침수된 가게를 포기하고 영업을 모두 중단한 채 근처 가까운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장 그림 영상을 보니까 이제 태풍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서 이 비 피해가 지금 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강릉에는 어제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새벽 5시 이후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씩 내리던 비가 아침 8시를 지나면서 시간당 30에서 40mm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오전 9시 3분쯤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46.5m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내린 비의 양만 235mm를 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상황들 좀 집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 피해는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이른 시점 내에 집계된 피해 건수가 오전 정오를 기준으로 집계가 된 건인데요. 강릉시가 정오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 건수가 68건입니다. 주택이나 도로가 침수된 곳이 대부분이고 이 물에 잠긴 도로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곡면 삼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교량이 유실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리고 공장도 침수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6가구 10명의 주민들이 침수나 산사태를 피해서 사전에 마을회관 같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강릉시가 전원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조 기자가 서 있는 이 경포 주변 이 바람은 이제 잦아든 상태인데 언제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도 기상청과 통화를 했는데 정확한 현재 태풍 위치는 분석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전인 낮 1시에 이 태풍이 강릉 남동쪽 30km 육상을 지났습니다. 시속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상정보 앱인 윈디에서는 이미 속초까지도 태풍의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강도 중에 중형 정도 태풍으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풍속이 초속 32m에 달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강릉에는 비가 저녁 6시까지 계속 내리고 또 바람은 밤 10시까지도 강하게 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호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삼척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태풍 영향권에 있는 곳인데 비바람이 거세게 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 장비가 조금 말썽을 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취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호영 기자 나와 있죠? 네, 삼척항 인근 해안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바람이 계속 거세게 불고 있고요. 비는 오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진의 장비도 비바람을 계속 맞고 있다 보니까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이렇게 전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는 파도가 심하게 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해안가에서 50m, 60m 정도 떨어진 도로와 상점까지도 파도가 들이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물에 휩쓸려온 나뭇가지 등 부유물들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린 강릉과 삼척은 조금 상황이 다른 모양입니다.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명이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서 석회석 채굴업체 직원 한 명이 작업 후 대피하는 과정에서 도로 인근 벨수로에 빠져서 실종된 걸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초당저 수지 부근에서는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부서지는 피해가 생겼고요. 삼척시 도계 늦거리에는 국도가 침수됐습니다. 가곡면의 하천은 범람해서 근처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계속 세지고 있어서요. 추가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삼척 쇠천년 해안도로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이 비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이 방송 장비들도 조금씩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속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청봉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전 11시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설악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인 쌍천은 물이 크게 불어나서 큰 소리를 이루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곳 설악산 국립공원도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된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이곳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오는 도로 곳곳에도 물에 잠겨 차량이 지나다니기 어려웠습니다. 하수구 밑에 흐르던 물이 위로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장 영상을 보니까 비가 굉장히 좀 많이 내리고 뒤로도 이 물살이 좀 거센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속초 설악동 지역엔 1시간에 70mm의 비가 내리고 인제 항로봉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선은 점점 북상해 오후 4시쯤 이곳 속초와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되면 순간 최대 풍속이 40m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속초 지역은 지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피해 상황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미시령과 진부령 등 산간 지역에 시간당 70mm의 비가 쏟아져 고성 미시령 터널 출구 근처에 산사태가 나 강원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나흘 전 마이삭 태풍에 인제 모란골에서 40명이 고립됐는데 시민들께서는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단단히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JTBC 문상혁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태풍이 조금 지나간 곳, 오전과 오늘 새벽 사이에 태풍이 지나갔던 곳들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때 피해가 컸던 만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통해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규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포항의 호미곶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바로 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강풍으로 인해서 자판기가 뒤로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 곳곳에 있는 조형물들이 이렇게 크고 작게 훼손이 돼 있었는데요. 바로 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바람의 무게를 못 이겨서 부러져서 뒤로 넘어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유명 관광지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강철로 된 조형물이 이렇게 앞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 쪽을 보시면은 파도가 해안에 거세게 부딪히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항 지역 해돋이 명소로 알려진 상생의 손입니다. 지금은 수위가 높아져서 조형물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주변 전망대 역시 접근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이 지금 이제 강릉, 속초까지 이제 접근한 상황인데 아직도 그곳에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포항 지역 시내는 이 비바람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곳은 해안가다 보니까 아직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크고 작은 비바람들이 지금 이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서 오전 11시쯤 이곳 동쪽 앞바다를 스쳐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 북상했었는데요. 오전 한때 인근 구룡포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시간당 152k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곳에서도 현재 초당 15m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역시 가장 우려되는 것 안전 문제입니다. 아까 보니까 자판기들 넘어가 있고 지금 태풍 피해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태풍이 스쳐간 포항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침수와 정전 피해 등 크고 작은 피해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포항 형산강과 경주 형산강 강동대교에도 오전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포항 오천읍과 호미곶면, 장기면 등 사실상 포항 지역 전역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후 1시 기준으로 포항 소방당국은 버스 정류장과 건물 등에 고립됐던 시민 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9층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가로수가 뽑히는 등 포항시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80건 정도의 피해 신고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후에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완전히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앞으로 사례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북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포항 지역을 가장 인접해가지고 지나갔던 시각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최대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앞으로 1-2시간 정도는 경북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서 신호등이 끊겨 있는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포항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오늘 새벽에 태풍이 가장 근접했던 제주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법한포구에 서영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 기자, 현재 뒷모습 보니까 해가 조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저희 취재진이 그제부터 이곳 제주도 남쪽 서귀포시에서 태풍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비는 거의 그쳤고 해도 이제 쨍쨍하게 내리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감하기로는 태풍이 거의 지나갔다는 느낌인데요. 오후 12시부로 제주도 전역에서 태풍특보는 해제됐고요. 내륙으로 강풍주의보, 그리고 바다로는 풍랑경보만 발효된 상태입니다. 밤새 계속 비가 내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태풍이 지나가고 해가 계속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닷길과 하늘길 뚫린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전에는 하늘길, 바닷길 모두 막혀 있었는데요. 오후부터 하늘길 일부가 뚫렸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12시 이후 도착했고 조금 전인 1시 반 이후로 또 제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항공사마다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정보는 항공사와 공항을 통해 추가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아직 발효 중이어서 뱃길은 여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집계 상황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밤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주택과 차량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고 신호등 등 도로 시설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입사는 전면 통제도 있고요. 제주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312곳에 오늘 하루 원격으로 수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단 예보는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으로 예보돼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제주도까지 살펴봤고 다시 수도권 지역을 좀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수도권과도 거리가 이제 제일 가까워진 상황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청계광장에 박지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도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서울에 가장 근접했던 시각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20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요. 확실히 아까보다 빗방울이 좀 더 굵어지고 바람도 세게 부는 모습입니다. 또 온도가 20도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인근 병원에서는 선별 진료소들이 날아갈 피해에 대비해서 좀 밧줄로 단단히 묶어놓은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아예 선별 진료소를 열지 않는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있지는 않지만 서울 시민분들도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도 태풍주의보 경보 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그다음에 안산, 화성, 평택, 김포, 시흥 등의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수도권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에는 초속 30m 정도의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예보한 상태인데요. 초속 30m면 지붕과 또 기와가 뜯겨져 나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도 오고 내일 낮까지 30mm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또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태풍 하이선은요, 강릉 남남 동쪽 100km 육상에서 현재 시속 59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좀 영향을 주고 조금 있다가죠, 오늘 오후 3시쯤 강릉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도 피해 상황이 있었는지 좀 전해주시고 교통 통제 상황이 있으면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태풍 피해 신고가 약 5건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졌다거나 침수 피해가 좀 우려된다는 등의 신고였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큰 피해 상황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또 도로가 통제된 곳도 없어서 출근길 정체나 아니면은 심각한 또 침체 상황도 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제 뒤로 보이시는 지금 청계천과 양재천 등 수도권 내 27개 하천 중 26개 하천이 지금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또 잠수교는 기준 수위를 넘어서 현재 보행자들의 통행을 금지한 상태고요. 기상청은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 강풍이 불고 또 내일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태풍이 아직 한반도를 지나고 있는 만큼 서울 지역 주민분들도 각별한 안전에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JTBC 박지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전국 피해 상황을 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 기자, 지금 집계 상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온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피해가 몰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8분쯤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지나던 1톤 탑차가 강한 바람에 뒤집혀 운전자가 긴급 구조됐습니다. 경남 거제에선 오전 7시쯤 자등면 4국리 통영방향 불다리 지하차도에 빗물이 차올라 50대 여성이 차 안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쯤엔 충남 공주시 계룡면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국 17,6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 6천여 세대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미리 대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태풍 소식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었던 각 지역 주민 1,640명이 미리 대피했습니다. 경북과 경남, 부산, 전남 등 지역 주민들입니다. 또 부산, 대구, 제주 등에선 학교 5,880여 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해 대비했습니다. 또 정부는 회사들도 출퇴근 시간을 태풍이 심하지 않은 때로 바꾸고 적극 연가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교통 통제되는 곳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하늘길과 백길도 끊겼습니다.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등 6개 노선의 운행이 오늘 첫 차부터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끊기거나 조정될 예정입니다. 경부선과 경전선의 경우 동대구에서 부산, 마산, 진주까지 KTX와 새마을호 등 모든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서울에서 동대구 구간만 정상 운행한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여객선도 91개 항로를 오가든 118척의 발이 묶였고 7개 공항에서 항공기 76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임지수입니다. 소리가 팍 나서 나는 태풍 문 열고 옥상 정리하러 올라가려고 겁이 났으니까 못 올라가고 산사태가 나한테 할아버지 태풍
시포가 8호나 9호에 비해서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태풍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이 태풍의 위치, 강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서 그 방송에서 나왔지만 지금 태풍이 울산 포항을 거쳐서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예. 처음 그 접근했을 때보다 강도는 약간 중으로 떨어져서 지금 예. 중심 기압이 655 헥토파스칼 정도. 네. 그다음에 최대 풍속이 30에서 35m/s 정도. 예. 시속으로 치면 한 110km 정도가 되겠는데요. 예. 강도가 강해서 중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 그래도 아직 강풍 반경이 360km에서 380km 정도로 예.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네. 그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석환 대진대 건설 시스템공학과 교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태풍이 이제 중으로 예, 이제 강도가 예. 좀 약해지긴 했지만 앞서 연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 거죠? 예. 태풍이 중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 하이센의 특징이 예. 반경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맨 처음에는 한 920 헥토파스칼로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예. 세력이 많이 다행히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직도 바람과 특히 폭우가 올 가능성, 예. 많은 강우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이제 태풍의 중심에서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고 왼쪽은 가항 반원이라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강풍이 주로 피해를 많이 주는 반면에 예. 오른쪽은 이제 폭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 연구관님, 지금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비가 좀 계속 내릴 가능성 예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남해안 쪽에 지금 잠깐 멈춰 있긴 하지만 예. 산발적으로 국지적인 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강원도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집중호우에 대한 그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네. 이재 기자, 그 태풍이 원래는 이제 조금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해안을 스치듯이 지나갈 걸로 이제 예보가 됐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조금 서쪽으로 태풍이 다시 이동을 해서 울산 쪽에 조금 상륙을 해서 내륙을 이제 살짝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유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우리나라 서쪽에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가 태풍의 하층으로 유입이 되면서 태풍의 상층과 하층이 분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약화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하에서는 태풍이 강하게 발달할 때 보이는 태풍의 눈이 사라진 채 한반도에 접근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태풍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태풍 지금까지는 그 태풍이 중대본에 따르면은 예. 그 10시 30분 기준 집계된 피해 상황입니다. 네. 그 인명 피해는 부상 1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다행히 그 경상입니다. 그 부산에서 강풍에 차량이 전도되는 바람에 예.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요. 예. 다행히 그 아직까지는 사망자나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시설 피해는 인명 구조 7건, 그리고 시설 피해가 7건, 인명 구조가 20명입니다. 네. 그리고 시설 피해 규모를 보면 또 지금 48건이 또 접수가 되고 있는데 공공시설 경우에 가로수가 11건, 그 교통안전시설이 6건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북 경주에서 월성 원전 터빈 발전기가 또 정지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경주의 월성 원전 2호기, 3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태풍이 예. 올 때마다 이 원전에 대한 안전 좀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해서 또 이제 터빈을 돌리는데 그 터빈에 공급하는 전력 공급 장치가 아마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이게 전력 공급 장치에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터빈을 중도시키는 경우와 선제적으로 미리 피해가 날 부분과 태풍의 영향으로 선제적으로 터빈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다른 어떤 위험성에 대한 대비는 예. 보다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천연 구관님, 지금 이제 태풍이 이제 강릉, 속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태풍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 어디라고 좀 봐야 될까요? 현재 그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강원도 영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석의 영향보다는 예. 파랑의 영향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 네, 크게 이제 파랑의 영향이 있다. 예.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동해안은 조석 그 간만의 차이가 그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 작습니다. 이제 평균 30cm 정도의 차이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동해안은 이제 해안선이 이제 단조롭습니다. 예. 그리고 남해안이나 서해안 같이 섬들이 없어서 이게 완충되는 그런 해안선이 좀 일직선인 그렇죠. 데가 많은 예, 거죠. 단조롭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동해안은 이제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평균 1,730m 정도의 수심을 갖고 있는데 예. 그리고 지금 태풍의 저기압 때문에 그 바닷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예. 강풍이 불면 예. 그 월파에 의한 피해, 그다음에 폭풍에 의한 피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조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폭풍 해일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늘 태풍이 다 지나가더라도 내일까지 높은 파도가 칠 수 있었어요. 내일까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내일까지도 이 해일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월파에 대한 그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태풍과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놓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도 왜냐하면 이제 고층 빌딩이 높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이 구조물들이 떨어질 수 있고 수도권에서도 계속 이 태풍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그 수도권에 점점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영향 방향이 워낙에 큽니다. 360km에서 380km 정도의 그 영향 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풍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앞서는 이제 현장의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태풍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현재 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는 지역의 현지 시민, 주민 여러분들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계신 분입니다. 강한아름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좀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네, 저는 지금 강릉시 홍제동 근처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경포 주변에 취재 기자를 연결해봤었는데 현재 그곳 비바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부터 좀 강한 비가 많이 내렸긴 했지만 지금은 좀 빗줄기가 거의 그쳤고요. 예. 바람도 거의 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릉에서는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조금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현지 강한아름 씨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태풍 마이삭과 비교하면 비바람 강도가 좀 어떻게 달랐습니까? 어땠습니까? 마이삭 때는 사실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비가 강한 바람이 좀 같이 불었다면 네. 지금 현재 하이선은 새벽부터 강한 비가 좀 오랫동안 내렸던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가 경포호가 넘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고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을 때 자택 앞에 마당이 좀 침수로 인해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좀 물을 퍼낸 것 외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들도 조금씩 이렇게 물이 좀 차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좀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까지 다른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지만 좀 지대가 비교적 낮은 쪽은 침수가 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이 태풍에 따른 영향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정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구절리의 이장 이연행 이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장님. 정선을 포함한 강원 지역에 태풍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지금 이장님께서도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예. 지금 정확히 계신 위치가 어디십니까?
지금 한 바퀴 마을을 둘러보고 지금 현재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마을 한 바퀴 둘러보셨군요. 예. 현재 비바람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정선은? 아침에는 조금 비바람이 조금 하다가 지금도 현재 비 오고 바람 오고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이삭 때도 구절리에 이제 폭우가 쏟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보다도 강풍이 지금 위험합니다. 이쪽 지역으로 지금. 아, 그리고- 강풍이 불고 있군요. 예. 그리고 이 중간중간 이게 그 도로도 유실된 데도 있고, 예. 해가지고 이게 주민들도 안전도 문제고 모든 게 걱정입니다.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이 직접 이제 이 이장님께서 찍어주신 그런 화면인데 굉장히 예.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물살이 거세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주민분들이 특히 좀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주민들은 바람이 지금 강풍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예. 주민분들은 그럼 지금 대부분 안전한 집 안에서 자택에서 좀 머무시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안전한 집에서 지금 다들 그 주민분들 다들 그 집에 안전한 곳에 계시라고 다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장님께서 동네를 또 한 바퀴 둘러보셨다고 하니까 안전을 좀 잘 챙겨주시고 이장님 본인도 안전한 곳에서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북 울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의 금강송면 이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최병식 이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금강송면 광해리 이장 최병식입니다. 네. 이장님 지금 현재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예, 지금 이제 여기 12시 한 1시쯤 돼가지고 이제 태풍은 지나가가지고 잠잠한데요. 예. 그 덕분에 이제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 물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지금 골고루 지금 현장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예. 예, 토사가 내려오면서 길이 막힌 곳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트랙터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는 산사태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도 36번 국도 이제 울진 지역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몇 군데 붕괴된 데가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부산국도관리청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차량 통항에 위험한 곳은 지금 치우고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이제 일부 이제 군도라든지 이제 농로 같은 데는 지금 피해 상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마이삭이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태풍이 올라왔기 때문에 글쎄요. 피해가 더 심한데요. 예.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 2시간 때리다가 바로 지나가니까. 예. 물은 이제 마이샤보다 더 많이 내렸는데 피해는 이제 한번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예. 처음보다는 좀 며칠 전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활동하실 때 그 추가적인 이 산사태 우려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예. 농작물 피해가 좀 걱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시급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마을에는 이제 주 생산물이 이제 고추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력이 더 없는데 지금 고추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예. 물에 젖어가지고 지금 고추가 지금 바람에 불어 다 넘어가지고 있는데 농민들 지금 1년 농사를 지금 망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고추가 지금 빨갛게 익어가지고 빨리 따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쪽 행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좀 동원해서라도 좀 수확을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수습도 좀 잘 되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지역 그 주민들 안전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재 기자, 이렇게 이제 많은 제보자분들이 또 전화 연결도 주시고 밤 사이에 이제 영상들 많이 제보를 좀 해주셨잖아요. 제보 영상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부산, 울산, 창원, 거제, 포항 등에서 많은 제보 영상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남 거제의 문동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뒤쪽에 축대가 있는데 일부가 무너져서 흙과 함께 쏟아져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인데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대형 건물의 모습입니다. 태풍으로 벽이 훼손된 모습입니다. 그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바람이 이처럼 분다거나 가로수가 쓰러졌다, 하천이 불어서 넘칠 것 같다는 제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반응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었는데요. 예. 내륙 쪽보다는 주로 부산과 울산 등에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부산의 그 마린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마린시티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흔들거리는 수준도 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게 다 보인다. 앞이 거의 안 보인다. 전등이 깜빡거리고 비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다. 이런 제보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제보자분께서는 제트기 소리가 난다고도 표현을 했으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에서도 저희한테 제보가 왔는데요. 그 남구 중심에 위치해 계신데 그 정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태풍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1시간이나 1시간 반 만에 그 태풍이 지나갔다.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해선이 오후 1시 30분 이제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 강원 고성 저수지 범람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 대피령이 내려져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천영 구관님, 앞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일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장마철도 길었고 마이삭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집안이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 위험성 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산사태와 토성류는 그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그 최근에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서 이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고 이 강풍으로 나무가 흔들리면서 이 집안을 더욱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 시 그 집 주변 사면에 토사가 흘러나오고 있거나 나무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산지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즉시 대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면 아래에 있는 주택이나 펜션 같은 것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산사태를 이제 미리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 대피하는 게 제일 최선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가능성을 좀 미리 좀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사태가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이 굉장히 약해져 있죠. 비가 한 54일간 장마가 왔고요. 지금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태풍이 3개 정도 왔기 때문에 예. 보통 한 300mm 정도가 오면 이미 포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300mm 정도에도 포화됐다고 봐야 충분히 되는 포화가 거군요.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갑자기 이 강우 강도가 한 시간당 한 30mm 정도 더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가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강풍이 같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거기에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훨씬 더 위험성이 가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서 피를 흘린다. 그 얘기는 지하수하고 흙탕물이, 황토물이 같이 나오는 그 색깔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물길이 모이는 데라든지 이런 물골, 삼각형 모양의 부채꼴 모양의 형태에서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또 펜션이나 다른 어떤 절개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태양광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배수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는 지역은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게 부력의 작용이 있어서 집안이 약해질 뿐만이 아니고 물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약해지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한 지역들은 좀 미리 대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천 연구관님, 지난번 이제 마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고 실제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 하이선 같은 특징은 마이삭과 비교하면 바람과 비 둘 다 좀 몰고 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태풍 마이삭, 9호 태풍 마이삭과 지금 그 하이선의 그 경로가 좀 예전 태풍의 경로, 그다음에 강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태풍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태풍의 이제 경로 패턴은 남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발달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울기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해안 쪽에 지금 고기압 벽을 따라서 지금 쭉 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고요. 거기다 또 이제 강풍이 이제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안 특히 이제 강원도 영동 지역에 그 파도에 월파에 의한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태풍의 패턴과 지금 마이삭과 하이선은 좀 다른 경로로 좀 오게 된 건데 이게 뭐 지구 온난화의 원인 뭐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마이삭이나 하이선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고기압 세력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본을 거쳐서 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바다를 통해서 올 것인지 이런 거죠. 지금 이번에 하이선 같은 경우는 일본 규슈 쪽에 한 60m의 초속의 강풍을 동반을 했고요. 한 23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세력이 좀 많이 약해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면서 해수의 수역이 26도에서 한 28도 정도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게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약해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 특히 태풍은 해수면의 온도가 미국의 해양대기청의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자면 필리핀이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해수면이 한 30도 정도 보통 되는데 이 온도가 7월 말에 큐슈까지 올라와 있어요. 따라서 강력한 태평양의 고기압 세력이 산맥처럼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9월 달에 장마 이후에는 오른쪽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 쪽으로 꺾어지는 게 꺾어지지를 못하고 그 거대한 태평양의 고기압 세력이 막혀서 그대로 쭉 올라오는 그런 형상인데 앞으로 이 기후변화의 현상이 보면 일본보다는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천 연구관님, 지금 이제 작년에도 가을 태풍이 많이 왔고요. 지금 이제 9월이니까 벌써 좀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이 좀 많아지는 원인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뭐 어떤 언론에서는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더 강하다. 뭐 이런 그 이제 보도 자료도 있곤 하는데 더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위험할 얘기들도 수 있죠. 있다. 뭐 이런 그 자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더 강하다는 그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작년 작년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태풍 영향을 준 게 총 7개였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가 발생을 해서 그중 4개가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국가태풍센터에서 태풍 분석 및 예측 기술이라는 보고서를 그 발간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그 지난 48년간 그 태풍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연평균 26개가 발생하고요. 그 중에 약 3.2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태풍의 경로가 점점 남동쪽으로 치우쳐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태풍의 강도가 그 세지는 거는 확실한 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어떤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태풍의 강도 그리고 발생하는 연속성 등을 이제 고려할 때 기후변화 측면에 대한 또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 기자, 지금 태풍이 이제 지나가는 경로를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태풍 하이선에 재상륙할 걸로 보이는데 태풍의 현재 진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태풍은 그 마이삭과 하이선이랑 약간 다릅니다. 마이삭과 하이선은 약간 태풍 강도 면에서 약간 다른데요. 네. 마이삭의 경우에는 부산 서쪽 인근에 상륙했을 때 당시 거제에서 중심 기압이 957헥토파스칼이었는데 그 하이선은 부산 동쪽을 근접했을 때 960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약간 비껴간 형태로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경로는 약간 그 다른 태풍과 좀 차이가 있는 게 다른 태풍들은 지금까지 내륙을 관통했었다면 이번 태풍은 내륙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을 스치듯이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의 중심에서 먼 서해안 지역과 그 서울 경기 지역에선 영향이 좀 적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 태풍 중심 부근에 있는 그 영남 남해안 부분 또 동해안 부근, 강원도 영동 지역 중심으로 좀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 하이선이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태풍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글쎄요. 인터넷에서는 벌써 다음 태풍이 그러면 또 언제 오는 거냐? 다음 태풍 이름들까지 이제 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면서 이름이야 이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태풍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11호 태풍이 뭐다, 12호 태풍이 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태풍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태풍이 또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두려움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앞으로 태풍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풍이 보통 이제 적도 부근에서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한 28도 정도의 수온에 일정한 깊이가 있으면 태풍이 발전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압이 발전하는데 지금의 수온이 예년보다는 한 1도 혹은 2도 정도 더 높아져 있습니다. 올해 특히 태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짧다는 거죠, 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수온이 지금 북이 한 30도 이상까지도 수온이 30도 이상이 왔고 태풍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태평양의 수온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금 12호 이제 노을이라고 이름이 져 있는데 그건 이제 북한에서 지은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11호, 12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태평양의 수온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태풍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고 시민들이 또 서로 안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지혜 기자, 지난번 마이삭 때 그 강원도 평창군에서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이제 그 지역 주민께서 막 수신호를 해가지고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불과 몇 초 차이로 그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이 서로의 그 안전을 좀 지켜주고 유의해주고 이런 좀 상황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었죠? 네, 당시에 그 어떤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이었죠? 예, 진부면에 225mm의 폭우가 쏟아졌었는데요. 이건 지난 이제 마이삭 때 장면입니다. 네, 지난 3일 오전입니다. 그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그 하진부리 시가지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송정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교량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광진 씨가 교량의 이상 징후를 최초로 발견하고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서 그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유실 교량 통행을 막은 숨은 영웅 6명에게 그 평화도시 평창 시민상이 수여됐습니다. 이치현 연구관님,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도 저런 상황은 태풍이 다 지나가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후속 피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좀 주의를 계속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산간 지역, 계곡 지역은 집중호우에 의해서 급격하게 그 물이 불어나고 그다음에 유속 또한 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이제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완전히 좀 영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제 완전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제 하천가나 그런 산간 계곡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태풍 이 기간 때 우리가 좀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구조물들, 뭐 예를 들면 교량이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일단 계곡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계곡은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유속이 한 5m, 초속 5m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초속 5m 정도면 동물들, 웬만한 큰 동물들 건너갈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앞번에 의암댐 사고 났을 때의 그 방류했을 때의 그 속도도 한 9m, 초속 9m 정도 되면 거기는 배도 컨트롤이 안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좀 위험 부위는 좀 피하시고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지대, 특히 도심지의 지하차도 같은 데는 도심지는 순간적으로 물이 모이는 속도가 10분 이내에 모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집중호우가 시간당 한 30mm 정도 이상이 온다 그러면 저지대에 침수될 가능성, 그리고 자동차로 다니실 때 굉장히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재방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재방에 대한 염려를 늘 가지고 지자체하고 주민들이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태풍 하이선의 위치와 강도 이런 부분들을 기상청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보관님, 현재 태풍 하이선 위치와 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4시 현재 태풍 하이선은 속초 동남동쪽 약 30km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시 반경에 강릉 북쪽으로 해서 빠져나갔고, 지금 14시는 속초 인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 시속 한 60km 정도로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좀 많이 약해져서요. 중심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중심에서 부는 게 한 31m 정도, 중태풍 정도로 해서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태풍이지만 이 태풍에 영향을 끼치는 이 반원, 그러니까 태풍에 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계속 넓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범위는 일단은 현재는 많이 넓었다가 15시로 현재해서 태풍특보가 일부 지역은 해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반경은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 반경은 많이 주는데, 이제 주의할 게 지금 우리나라 북서쪽에 이렇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거든요. 걔는 차고 건조한 공기하고 태풍이 몰고 온 공기는 습하고 더운 공기인데, 이 두 공기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서 좀 부딪히면서 서해안 쪽에서는 일부 지역은 비가 조금 강하게 내리고, 바람도 서해안 쪽으로서는 오히려 서해안 쪽이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기압 경도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는 계속 서해안 쪽에서는 현재 바람 주의는 해서 계속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풍특보로 현재 계속 대체 중입니다. 지금 동해보다도 서해에 강풍과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동해는 산이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동해 쪽은 산이 있기 때문에 태풍만 벗어나면 바람이 급격하게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서 불어들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이쪽은 오히려 오늘 밤 사이에 내일 새벽까지도 강하게 불었다가 일찍 가라앉았다가 이런 형태의 바람이 계속 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지금 서해 쪽에 계신 분들, 그 수도권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밤까지는 이 태풍에 따른 영향을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강풍의 피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상 경로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올라올 때 우리나라 태풍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서쪽에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인데, 이 고기압이 태풍보다도 몇 배 큰 사이즈의 공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사이를 태풍이 빠져나가는데, 일단은 두 가지 기단이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태풍이 약간 내륙적으로 붙어서 간 걸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서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해안에서는 이 만조 시간과 또 겹치는 만큼 폭풍, 해일, 피해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남해안하고 일부 동해안 지방에 만조 시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각이 이미 지났고 예. 저녁에 이제 한 번 더 같은 시각 비슷한 시각도 있는데 예. 12시간만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일단은 그때는 태풍이 한참 이제 멀어진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해일이나 아니면 해일의 피해는 뭐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비가 바닷물로 빠지 못하고 침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강원 동해안 쪽도 비가 많이 그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서쪽이 약간 비가 안 그치고 이쪽 약한 상태로 오는데 오히려 동해안 쪽은 태풍이 빨리 끝나가면서 현재 동해안 쪽은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직 가을 태풍이 조금 더 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태풍이 발생도 안 했는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예측을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 태풍이 1년에 23개에서 4개 정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크게 안 벗어나는데 지금까지는 태풍이 한 10개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평년보다도 한 3개 정도 덜 발생했어요. 오히려 적게 발생했는데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은 10월 달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북태평양의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태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그쪽이 더 뜨겁거든요. 예.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12월 달에는 약해졌는데 10월 달까지 태풍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의 주변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조금 확장하면 우리나라 주변, 조금 수축하면 일본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시기하고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약간 확장하는 그 경우가 마주치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을철 들어서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우리나라한테 평균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만조 얘기를 하면서 오전에 이제 남해안 지역에 이제 만조가 겹치면서 이제 위험성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 이제 하천이 위험 수위를 좀 넘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오전 상황, 피해 상황 이지혜 기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까요? 네네, 부산에서 강풍으로 차량이 아까 전에 전복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람에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그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그 시설 피해가 48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 경주에서는 또 월성 그 원자력 발전소 2, 3호기 터빈 발전기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또 17,620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등의 6천여 세대는 아직 복구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교통도 곳곳이 아직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열차의 경우 경부선, 그 동대구에서 부산 구간, 그 동해선 부전에서 영덕 구간이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일반선 7개 노선이 정상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전선 마산에서 진주 구간 고속철도 운행이 중지됐고요.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 노선도 지금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와 김포 등 그 7개 공항에서 76편이 지금 결항이 된 상태고요. 그 백길도 그 91개 항로 118척 전부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온 다음에는 비가 그치더라도 뭐랄까요? 그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하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 유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천은 보통 하천이 범람해서 마을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고 하천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침수되는 그걸 이제 내수 침수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침수 도심지의 내부에서 범람을 안 하고도 침수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수 펌프장이 가동이 잘 돼야 되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정말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방이 약해진 부분, 특히 과거에 설계를 했을 때 하천의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제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섬진강에서도 그랬고요. 하동에서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제방에 위치되는 지점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집안에서는 자기의 1층에 사시는 분, 특히 반지하나 1층이나 이런 좀 낮은 저지대 지역에서는 좀 자동차 같은 것도 미리 좀 빼놓으셔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 문자라든지 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난 정보 포탈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빨리 인식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구관님, 그 앞서 기상청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서해 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서해안 쪽 그리고 수도권 쪽에 계속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쉽게 좀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태풍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영동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산맥으로 갈려서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강풍의 영향보다는 서해안 서쪽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에 의해서 지금 그 강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물론 이쪽 동쪽에서 이제 북상하고 있는 이 태풍의 영향도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기상청에서 예보한 바와 같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강풍의 위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태풍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태풍이 네, 지나가기 네. 때문에 발생하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바람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초속 30m 이런 강풍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침수, 산사태, 붕괴, 고립 이런 사고들도 조금씩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 뭐 이런 사고들 집계된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전국적으로 피해는 많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부산과 영남 지역 중심으로 또 강원도 영동 지방 중심으로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산사태 난 이제 이번에 초속이 30m가 넘기 때문에 그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침수, 산사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8시 기준으로 부산에서는 태풍 관련 143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바로 출동을 했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 부산 진구 계금동에서는 산사태로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인근 주택을 덮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이 사고로 주택 출입구가 막혀서 60대 남성이 집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대원에게 구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동래구에 있는 한 육교 엘리베이터가 정전으로 멈추면서 내부에 57살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갇혔다가 구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가로수가 쓰러지고 또 신호등이 강풍에 꺾인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검사 때문에 야외에 선별진료소 설치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난 마이삭 때도 그렇고 잠깐 운영을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예. 지자체에서 오전 8시 이후로 선별진료소 시설을 결박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확인은 못 해봐서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천막이나 광고물 같은 재난 취역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 시설들도 지금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절해 보입니다. 네. 앞서 잠깐 영상 구성 때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태풍 특보를 편성해서 태풍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태풍이 하이선이 올라가면서 이제 북한 부근에 다시 재상륙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오늘 이른 새벽부터 이제 재난 방송 체제에 돌입을 해서 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영상 잠시 보시죠. 지금 현재 여기 원산시에서는 아침 7시부터 비가 세게 내리고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기상관측 자료에 의하면 12시를 전후로 해서 바람이 4 내지 7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천 연구관님, 지금 태풍이 좀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북한 쪽으로 이제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는 좀 강도가 좀 더 약해질까요? 어떨까요? 예, 점점 청진까지 이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서는 이제
그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북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상되는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한 지역이라 뭐 정확한 시설물의 현황이나 어떤 배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주 집계가 안 돼서 정확한 피해 상황은 모르겠지만 예. 어떤 이 지금 태풍이 보여주는 패턴, 그 집중호우와 그다음에 강풍의 어떤 이런 영향들을 고려할 때 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피해와 유사한 그 경향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삭이 올라오고 이제 하이선이 올라오고 이 차이가 지난 이게 뭐 한 불과 일주일 사이에 금방 태풍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태풍이 하나 발생하고 또 금방 발생해서 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패턴은 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부분이 많죠. 예. 우리가 지금 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이례적으로 올해 태평양 해수면이 좀 온도가 올라가서 그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점에서 급하게 발생을 해서 짧은 기간에 오는 그렇지만 해수면에서 온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와 저기압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오면서 또 하나는 태평양의 고기압 세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 세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즉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보통 이제 우리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라니냐 현상에 가깝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서태평양 쪽의 온도가 올라가서 거기에 다량의 수증기와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게 라니냐고 그때가 보통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때의 여름에 굉장히 태풍 피해도 많았었고 겨울에 강설 피해도 많았었는데 반대로 2016년부터 18년 동안에는 엘니뇨 기간이었거든요. 마른 장마에 굉장히 따뜻한 겨울 눈이었고 다시 지금 호주에 있는 기상청에 보면 라니냐 경고치가 좀 올라갔다. 예. 다시 말해서 그래서 북서태평양의 고온의 해수면이 영향을 주면서 올해와 같은 그런 패턴이 굉장히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많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태풍 하이선 북상에 따른 뉴스특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현황 속보도 좀 잠시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119명이었습니다. 닷새째 이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 오늘 코로나 신규 속보 좀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입니다. 지난달 27일에 441명까지 치솟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월부터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은 또 이제 중대본은 오늘 또 그 이동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이동을 좀 이제 자제해달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예.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 비율 제한, 뭐 고속 시외버스 창가 좌석 우선 예매 뭐 이런 대책들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동할 때는 그 개인 차량을 가급적 이용해 달라라고 권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가되 그 연휴 기간인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정부는 방역은 강화하되 그 연휴 내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 연휴 기간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는 좀 코로나 상황을 보고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추석 연휴에 최대한 이동 자제를 권고하지만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지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정부에서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하면서 셧다운 됐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좀 혼선이 좀 빚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불미스럽게도 또 언론사 소속 취재 기자가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또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달 26일, 이달 3일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확진자가 다녀간 본관과 의원회관 일부를 긴급하게 방역을 했고요.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국회 본회의 중에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법원이 오늘 오전에 뉴스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해서 보석 취소를 결정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되는 예정이고, 검찰이 조금 전에 수감 지휘서를 경찰에 발송을 했고, 경찰이 집행에 착수해서 전광훈 씨는 서울 구치소에 다시 재수용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까지 계속 법원에 대해서 요청은 되게 많았는데 네. 보석 취소 결정을 빨리 내려라, 여부를 결정해라라고 계속 이렇게 외부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나온 겁니다. 이제 검찰이 며칠 전에 신청한 거를 받아들여서 보석 취소를 결정을 한 건데요. 예. 이제 지난 4월 20일에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제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던 거는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여러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조건들을 어겼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전광훈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 원의 보증금도 몰취를 했습니다. 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시 한번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현재 태풍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이따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 이제 강도가 중으로 이제 바뀌었고, 지금 1시 반에 강릉으로 해서 속초 쪽으로 해서 해안으로 이제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천 연구관님,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서 그럼 기상청 통보관님의 예상대로라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도 강풍에 따른 영향은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상청 예보에 예보에 의하면 오히려 서해안 쪽에서 발생하는 강풍에 의해서 지금 오후 시간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딩 숲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층 건물에 유리창 파손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풍 외에 또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전공의 집단 휴진 관련해서 속보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면, 대전협에서 내일 오전 7시에 이제 진료 복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체 행동 1단계라고 하는데, 전임 일부 병원에 복귀하고 교수들의 단체 행동을 일단 중지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의협에서는 이제 의대생을 구제하라면서 의사 국시를 8일 강행하면 합의문 파기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재접수는 마감됐고 기한 재연장은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관련해서도 좀 상황이 발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취재를 해서 오늘 뉴스룸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태풍 관련 얘기를 이어가면,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강풍이 특히 도심 쪽에서는 예. 좀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조물도 많고 간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많이 이 유리창도 깨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빌딩풍이라고 하는 게 새로 말이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큰 빌딩이 있으면 그 사이에 골바람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 요즘에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하면 에어컨의 실외기를 통해서 나가는 따뜻한 바람과 기존에 있었던 골목에 있었던 바람의 기압차에서 조그마한 기압골이 형성이 되는데,
외부에서 태풍이 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서로 간섭을 하거나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돌풍 형태로 이게 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형태가 변한다든지 또 아니면 강도가 갑자기 세진다든지 이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특히 빌딩 숲 사이 같은 경우는 그 태풍과 강풍이 있을 때는 좀 될 수 있으면 큰 길 쪽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게 훨씬 좀 좋을 편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구관님, 이게 지금 일단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일단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벗어나는 시간대는 좀 어느 정도를 일단 봐야 될까요? 지금 그 한창 이동 중에 지금 북상 중에 있는데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빨라지고 올라가고 예, 있죠. 빨라지고 있어서 그 정확한 시간대는 이제 통보되는 통보분을 봐야 되겠지만 4시에서 5시, 5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북쪽으로 더 예. 북상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원래 이렇게 이제 북상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륙을 하면서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예. 빨라지게 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좀 봐야 돼요? 일단 세력이 좀 그 약화되면서 그거에 따른 그 에너지들이 이제 속도로 변환을 되면서 이제 빨리 그 상승하게 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태풍 피해를 좀 뭐랄까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태풍은 강릉을 지나서 속초를 지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상으로는 한 5시 정도 되면은 일단은 조금 더 강원 영동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산사태 위험 징후 행동 요령 한번 짚어주셨는데 요거 예. 다시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아직까지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요. 한 2주간에 이제 벌써 태풍이 3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또 거기에 따르는 강우가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이미 포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된 상태에서는 강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뽑힌다든지 이러면은 그쪽으로부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토성류라고 하는 것은 물과 흙과 돌이 반죽처럼 밀려 들어오는 형태가 토성류인데 이 토성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오늘 내일까지도 비가 올 텐데요. 네. 시간당 강우 한 30mm 정도 혹은 10분에 한 5mm 이상이 오면 그 부분의 지반이 약한 부분들이 다시 거기에 지하수가 솟아오르면서 흙과 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예. 만약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 데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내가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산사태가 나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피신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피신할 정도가 없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집 주위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딘가 금방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반드시 위치를 좀 확인하시고 그 부분들을 미리 대피를 좀 하시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분들한테는 꼭 그 자녀분들이 그런 부분을 주의를 좀 주셔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아서 해가 뜨더라도 예. 아직까지는 산사태 위험이 계속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흙 속에 집안에 차 있으면 예를 들어 축대가 차 있으면 그 축대는 옹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흙의 힘을 지탱하는 힘만 되어 있지 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까지는 버티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집안에 있는 절개를 해서 축대를 쌓아놓는다든지 또 옹벽을 쌓아놓은 그런 부분들이 그 주변이 조그만한 흙이 파인다든지 지하수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징후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예. 그런 부분들에 좀 대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 연구관님,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서 강도가 이제 조금씩 약해지긴 했지만 굉장히 이번 하이선 같은 경우는
매우 강으로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맹렬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걱정을 하고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좀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에 지금 수온이 좀 상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돼서 원래 태풍이 발달할 때부터 큰 강한 강도의 태풍이 발생을 해서 그게 지금 고스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도 이번 경우에 다행히 내륙으로 상륙을 하지 않고 옆으로 이제 비켜 나가긴 했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런 강도의 그리고 이런 강풍 반경을 가진 태풍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미리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도를 하면서 이제 태풍의 눈이 보인다, 그만큼 강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태풍의 눈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눈은 사라졌겠지만 눈이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만큼 태풍 세력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성 영상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는데 태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이선 같은 경우에도 상륙 시에 기상청에서 예보한 예보 결과에 따르면 초강력 정도의 강도를 보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시면 이제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올라온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태풍의 눈은 보통 한 5, 60km 정도의 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눈 주변으로는 저기압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온의 상승에서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만 태풍의 눈은 다시 기류가 하강을 하는 경우. 그래서 태풍의 눈에는 잠깐 동안이지만 굉장히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는 그런 상태고 이 태풍의 눈의 중심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가 강풍이냐 폭우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 취재 기자들을 다시 한번 좀 쭉 연결을 해서 현재 태풍 상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앞서 경포호에서 상황을 전해줬었는데 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강릉 시내에서 경포 해변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른 허벅지 높이 가까이 물이 차올랐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물이 차오른 이 도로 구간을 지나가다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상황이 이런데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저희 취재진에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쪽을 좀 가보시겠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에도 이렇게 물이 가득 찼습니다. 안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온통 물에 잠겨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이 옆에는 지금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물결이 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농경지가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겨서 저수지를 방불케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침수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가 어제부터 많이 내린 상황인 거죠? 지금 경포가 넘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비는 어제부터 시작됐고 이 빗줄기가 강해진 건 오늘 오전부터입니다. 지금은 비가 좀 그친 상태인데요. 일단은 10호 태풍 하이선이 약 2시간 전인 낮 1시 30분쯤에 이곳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도 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잠깐 보시면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간간히 보이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저녁 6시 이후에 다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려면 내일 새벽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릉에는 23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비가 일단은 그쳤지만 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비 예보가 계속 돼 있고 지금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강릉시에 관련된 피해 건수가 계속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 기준까지 집계가 됐는데 피해 건수가 83건입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가 대부분이고요. 이 연곡천과 섬석천이라는 강릉 지역의 하천 3곳이 범람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이곳 근처에 있는 경포 호수가 범람을 해서 근처 저지대에 있는 진안상가라는 상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교량이 유실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공장이 물에 잠긴 곳도 있습니다. 이 오후로 넘어오면서 안전한 곳으로 사전에 대피한 주민들 수가 확 늘었습니다. 52가구 주민 86명이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으로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에 몸을 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전원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지금 강릉 지역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줬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사태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방금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차가 침수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삼척에도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삼척 장미공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호영 기자. 네, 지금 이제 워낙 바람이 강하고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장비에 조금 이상이 있는데 지금 공원이 물에 잠겨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장미공원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곳 장미공원은 매년 장미축제가 열리는 곳이고요. 또 자전거 도로와 광장 같은 시설들도 잘 돼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장미공원이라는 이름도 반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삼척항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람은 좀 어떻습니까? 2시간 전에 연결할 때는 좀 상황이 심각해 보였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바람도 제법 거세게 불고 있기는 한데요. 2시간 전과 비교하면은 체감할 정도로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또 비도 지금은 소강 상태고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 전과 비교를 해보면 태풍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해도 떴고요. 맑은 하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척 쪽에 뭐 피해 상황 집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안타까운 실종 소식이 있는데요. 삼척시 신기명 대평리에서 석회석 채굴업체 직원 1명이 작업 후 대피하는 과정에서 도로 인근 배수로에 빠져서 실종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초당 저수지 부근에서는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부서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에서는 국도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척 장미공원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네, 그리고 태풍의 영향권에 아직까지 들어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속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혁 기자, 현재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근처 청봉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2시간 전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그쳤고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악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쌍천도 한때는 물이 불어나 바위가 잠겼었는데 지금은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드나들지 못합니다. 태풍 마이삭 때 주요 5개 공원 탐방로가 망가졌는데 이번 하이선까지 덮치면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적어도 내일 저녁까지는 출입을 막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될 걸로 보입니까? 네, 조금 전 강원지방기상청과 통화를 했는데 내일까지는 비가 조금씩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예상은 오후 5시쯤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속초 설악동 지역엔 1시간에 70mm의 비가 내리고 인제 항로봉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와 바람 모두 잠잠해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앞서 연결한 지 지났는데 피해 집계가 좀 된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오후 12시쯤 고성 미시령터널 출구 근처에 산사태가 나서 강원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가 통제됐지만 2시간 뒤 해제되어 지금은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나흘 전 마이삭 태풍에 인제 모란골에서 40명이 고립됐는데 다행히 이번 하이선은 특별한 피해가 보고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JTBC 문상혁입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 짚어봤고요. 수도권을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안성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안성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그러니까 태풍 하이선이 강릉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기 바로 직전에 태풍과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오전 내는 시간당 한 1mm에서 4mm 수준의 적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바람도 조금씩 강해져 가로수가 심하게 흔들리고 잠잠했던 저수지에도 센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에 떠있는 가니 낚시터도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용설 저수지는 지난 장마와 태풍 때 범람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저수지 곳곳에는 당시 불어났던 물로 부러졌던 나무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지금 역시 출입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이선이 동해안에 따라 이동하는 만큼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습니다. 네, 지금 비 예보가 아직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죠? 네, 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의 경우 비가 오후부터 점차 많이 오기 시작해 오늘 밤 12시까지 20에서 40mm에 가까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와 이청 등 경기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 용설저수지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 청계광장에 나가 있는 박지영 기자를 한 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현재 비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저는 서울 청계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기상청은 2시간여 전쯤인 오후 1시 30분쯤 태풍 하이선이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구름이 여전히 짙게 껴있어서요. 비바람이 바로 그칠 것 같진 않습니다. 또 아까 중계를 연결했을 때인 오후 2시 30분쯤보다 빗방울은 좀 얇아졌지만 비는 여전히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20m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비도 시간당 5mm 내외로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곳 청계천과 양재천 등 하천 26곳도 여전히 통제 중에 있습니다. 청계천 상황실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요. 이 하천 지역에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안전을 이유로 여전히 통제를 이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분들도 수도권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만큼 통제 중인 구역에서는 출입을 좀 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 그리고 서해안 지역 여전히 태풍 관련 주의보들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하지만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오후 3시쯤 서울과 경기 지역의 태풍특보는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이선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반경이 여전히 350km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때문에 한반도에 여전히 비바람을 뿌리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이 오늘 밤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풍이 불고 또 내일 낮 3시까지는 최대 300mm의 비도 내릴 걸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하이선은 오늘 밤 늦게 북한 청진 부근 내륙에 상륙한 뒤 소멸될 걸로 보입니다. 네, 혹시 도로 통제, 교통 통제 상황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아까보다 일단 태풍 피해 신고 건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들도 모두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던가 태풍 피해가 예상된다는 등의 신고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실제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 통제도 여전히 없고요. 잠수교의 보행자 통제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바람이 불고 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안전이 좀 주의하셔야겠는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JTBC 박지영입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를 통해서 태풍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예상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강릉 상황을 보니까 침수 피해가 경포호 물이 넘치면서 조금 물이 기자의 무릎 정도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밤에 또 비 예보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은 강릉 같은 경우는 해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만조 시간과의 얼마나 겹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생기겠고요. 지금은 이제
강릉이 벌써 200mm 이상의 지금 호우가 왔고 예. 만약에 더 온다면 한 400mm 정도의 강우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면 그 지역에 지금 홍수 피해에 대한 저지대 침수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지대 침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배수펌프장의 가동을 빨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배수펌프장을 최대한 좀 가동을 해서 저 도심지 내부에 있는 저지대 침수를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지대가 위험한 지역들은 이미 다 지자체에서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 지역은 좀 안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침수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빨리 대피를 시켜서 좀 준비를 좀 하시고 각 가정에서는 그 침수로 인해서 피해되는 것 중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전기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좀 주의를 좀 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천 연구관님, 오늘 이제 앞서 기상청 통보관님 연결했을 때 오늘 밤에 또 이제 만조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밤 사이에 조금 강릉 영동 지역 좀 주의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밤에 또다시 그쪽 강릉 지역에 그 밤 집중호우의 그 예보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하천 수위가 올라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침수가 발생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오늘 밤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다시 그 하천이 범람하고 2차 피해 또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강릉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예. 강원 영동 지역, 뭐 영서 지역 다 이제 공이 해당될 수 있는 맞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안성 연결했을 때 그리고 서울 청계관장 연결했을 때 취재 기자들이 여전히 오늘 밤에 비가 예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연구원님? 그래서 지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지금 밤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예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풍 위험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그 수도권 지역의 저지대 이쪽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침수에 대한 사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강풍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옥외 광고판이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2차로 이제 그 유리창이 파손이 돼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장마가 길었을 때 집중호우가 이제 경기 북부에 많이 이제 내리면서 그곳에서도 이제 산사태 위험도가 많이 예. 높아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산사태가 위험성이 지금 오늘 저녁에 호우가 집중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절개를 통해서 개발된 지역의 배수로가 충분하지 않는 지역은 굉장히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정전, 이제 도로 침수, 주택 붕괴 이런 부분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침수됐을 때 이제 감전에 대한 위험 부분에 있습니다.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침수가 됐다 하면 태풍이 이제 보통 이제 강풍에 의해서 정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침수에 의해서 즉 비가 많이 와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강풍은 전선이 끊어지는 형태만 되지만 침수는 그걸로 인해서 감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지대에 물이 고여 있는 데는 좀 피해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만약에 가로등이라든지 혹은 전신주가 넘어져서 전선이 닿는 순간 그것은 감전의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만약에 집에 정전이 됐을 경우는 일단 그 전원을 좀 스위치를 좀 내려서 일단은 단전을 좀 시킨 다음에 완전히 복구된 다음에 하셔야 될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집에 피신을 했다가 다시 집에를 갈 때는 먼저 키지 마시고 환기를 좀 시키신 다음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좀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 기관을 좀 불러서 그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 기자가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조금 정리를 한번 다시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나온 그 태풍 행동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요령에 따르면 태풍이 발생할 때는 물에 자주 잠기거나 그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위험한 지역은 일단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 실내에선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지금 위험한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또한 개울가나 하천, 해안가 등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산이나 계곡에 간 등산객은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고요. 그 공사장 근처에 있으면 공사자재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기 위해서 외출하는 행동 같은 거는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강릉 현장 취재기자 연결할 때 그 차 한 대가 이제 침수돼서 서 있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차주분께서는 이제 도로 통제를 빨리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이제 제기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도로 통제를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전자 스스로도 위험해 보이는 곳을 바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동차가 요즘에는 자동차가 워낙 전기 제품들, 특히 전자 제품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거나 습기가 차면 그 자동차가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보통 이제 바퀴 한 반 정도 차면은 그때부터는 전장 제품의 접선이나 이런 게 불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 같은 데를 들어가실 때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는 10분 이내에 물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처 지자체에서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도로 통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인이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먼저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빠르게 좀 선제적으로 이 도로를 차단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물론 이제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뭐 어쩔 불가피한 경우 그 차량이 침수되고 있는 경우에 차량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저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어떤 행동 요령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침수가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문을 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가 힘든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만약에 망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유리창을 깨서 나오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드신데 이런 경우에는 바깥에 이제 물이 차오를 때 바깥의 수위와 안쪽 차 안의 수위가 30cm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제 문이 쉽게 열리거든요. 문이 열릴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바로 여시려고 하면 안 열리고 바깥에 수위 차이가 30cm 정도 됐을 때 기다리셨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 태풍과의 기압차 때문에 지금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오늘 밤 내일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에 대해서 끝까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예보상으로 본다면 비가 내일 오전까지도 좀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구원님? 예, 지금 기상청 예보들을 이제 지금 5시가 되면 다시 나올 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집중호우의 예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심 지역에서의 급박한 이제 침수 사태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강풍 예보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특히 이제 야간에 조심하셔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즘 마지막으로 강풍 요령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신다면 도심지에서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태풍이 이제 크게 이제 폭우가 오는 경우가 있고 강풍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풍은
집안에 있을 때는 유리창에 파편이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에 부산에서 마이삭 때 안타깝게도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예. 태풍을 미리 대비해서 강풍에 테이프를 붙인다 이런 얘기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테이프를 붙일 때 테이프를 붙이는 의미는 힘을 분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테이프를 붙일 때 창문에만 붙이시면 효과가 없고 창틀까지 연장을 해서 붙여서 힘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고 더 예. 중요한 것은 창문과 창틀 사이에 있는 틈이 있으면 그 강풍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거기에 있는 창문과 창틀 사이를 수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태풍특보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속보가 있어서 조금 그 뉴스를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특보를 다음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는데요. 한계 계층 살리는 게 절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추경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야당 협조도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되는 또 자세한 소식은 취재를 해서 뉴스룸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치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10호 태풍 하이선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투프에서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